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의하는 홍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된 건가요? 예. 그, 음, 제가 시대인재 수업만 하다가 처음 이 시대인재 이제 두 번째 들어가고 나서 거의 그냥 거기서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오게 됐어요. 원장님과는 매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비탐에서 되게 뼈를 묻을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아하던 원장님이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냉큼 왔어요. 그래서 다원에서는 첫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뭐 시대인자랑 어차피 뭐 다 아시잖아요. 다 같은 회사여서 아마도 나중에 서바가 진행이 돼도 그대로 서바랑 똑같은 반으로 진행이 될 건데 다원에 한 반을 깐다. 분명히 저한테 뭐 팀 수업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 해주세요 하셨는데 갑자기 정규반이 막 되고 제가 주말 수업에 저녁 수업이 없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로 주시죠 이래가지고 토요일 저녁 수업이 되게 됐습니다. 이번 지구과학 특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에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 내년에 사탐 2개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원 특성상 전 사실 대치동 커뮤니티가 깨진 줄 알았는데 다 여기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면 하나라도 메디컬은 무조건 이제 과탐을 해야 되고 그거 아니어도 좀 높은 학교를 원하면 사실 과탐을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분위기는 지학 하나에 다른 거 뭐 사탐 하나 뭐 내지는 지학 하나 끼고 다른 거 하나를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이 사실 올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컷이 너무 높아요. 47, 48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드물어요. 최근에 지구과학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9월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9월 달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어차피 이제 그 뭐 사교육 카르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출제진이. 그러고 나니까 젊은 교육청 문제를 내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아마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문제 낼 대로 내봐. 그랬더니 이제 9월 달 문제가 막 산으로 갔어요.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다 9월 달 시험보다 수능이 훨씬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9월 달 점수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애들이 못하는데 그러면 난이도를 낮춰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실패가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원 지구과학은 제가 좀 리스펙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목처럼 되게 막 그 학생들의 변별도를 위해서 되게 이상한 문제를 쥐어짜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하시는 교수님들 자체가 되게 우주 보시고 막 이렇게 이게 다니시고 해양 보시고 하는 분들이라서 진짜로 좀 합리적이고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조절을 하시려고 하면 내년에는 살짝 더 어렵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있어서는요. 오답률이 정말 신기합니다. EBS와 메가와 대성이 똑같은 문제 정답률이 되게 달라요. 그죠? EBS는 29%밖에 안 된대요. 18번이 제일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성에서는 얘기해도 되겠지? 대성에서는 42%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본 자체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초반이라서 못한 친구들이 안 넣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순서상으로 보셨을 때 20번이나 17번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이제 10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대부분이 천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절대안되나 고지저기는 원래 아주 전형적인 킬러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요 킬러 파트들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래 제가 설명회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설명회 때 저희 이렇게 문제 맞췄어요 라는 거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연습한 대로 문제가 안 나오면 그게 사실 이상한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게 요게 이제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디귿의 개수비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것이 통합과학으로 바뀌게 됐을 때 예비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마루타란 표현을 제가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마루타를 해야 됩니다. G2였다가 G1으로 내려오게 될 때 이번 교육과정 될 때 G2 학생들이 사실 엄청난 마루타를 당했어요. 제가 G2를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책 쓰느라고 원장님이 맨날 막 와인 사주고 꼬시고 막 제발 계속 네가 G2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꼬드김에 넘어가서 G2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책을 써야 되겠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2, 3년 전에 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보면 그 마루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교육과정의 문제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가 되게 자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가야 모의고사 아예 똑같은 선지가 있죠. 그냥 요게 그냥 보면 뭐 비슷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완벽하게 막 얘네들을 개수비, 질량비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초반에 있는 내용들 아주 섬세한 내용까지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게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시면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고지저기에서 보통은 현재직의 위치를 줘요. 현재직의 위치를 주는데 저희가 문제가 바뀌면 옛날 위치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수능에 1억 년 전에 위치가 나온 거예요. 100MA 때 위치가 나온 거예요. 이전에 없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스퍼트 교재 자체에서 옛날 일대를 줘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이런 문제가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미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측 능력은 원래 좀 유명해요. 뭐 가야 모의고사 워낙에 좋다고 어렵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기출문제를 놓고 그거를 그대로 바꿔요. 근데 학생들이 그 갭을 잘 못 메꿔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했어도 그래서 그거를 연습시키는 교재가 아예 이순환 심화교재에 있는 스퍼트 교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3, 4년 전부터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지구과학은 거의 비문학 수준으로 길어요. 그래서 문제 이해를 못해서 애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제 친구들도 학교 선생으로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을 작년부터 만났거든요. 그 전에 너무 바빠서 못 만나다가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애들이 어떻게 이걸 30분 안에 푸는지 모르겠다. 그럼 평가원은 30분 안에 못 풀 문제를 내는 걸까요? 맞아요. 사고력으로 풀면 못 풉니다. 사고력으로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풀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럼 평가원은 왜 그런 문제를 내는 걸까요? 풀 수 있으니까요.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낼게, 요런 문제를 낼게 다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살짝 바꿔도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정말 밑바닥 문제가 아니에요. 살짝 바꾼 문제, 시선을 바꾼 문제, 표현을 바꾼 문제인데 그걸 캐치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요새 애들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면 불쌍할 정도로 많이 해요. 그럼 걔들이 바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가르치거나 기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순간 애들이 째려봐요. 또 기출 풀라고? 내가 내신 때 2바퀴 돌렸는데 또 풀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책 자체를 너네 기출 이거 풀 수 있어? 그럼 요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안 풀려. 왜?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 기출 잘 모르네 이러면서 기출을 계속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번 게 평이하다는 건 무조건 쉽다는 게 아니라 예상 범위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한 학생들은 쉽게 풀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과탐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아요.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잘하다가 수능 때 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과목이 지구과학이고 재수 삼수하는 애들 중에서 지구과학 때문에 저 재수하는 거예요. 삼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고3 학생들의 경우에 체력이 안 돼요. 그 끝 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고 국어 수학에서 한번 멘탈 털리면요. 그다음부터 완전 바사삭 돼가지고 지구과학 볼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뭘 쓰고 나왔는지 몇 번 문제를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심지어 걔네들 채점표도 못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멘탈이 깨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애들이 계속 답답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못하면 제가 계속 이제 불러요. 너 왜 요새 공부를 안 하는 거니? 언제 할 거니? 언제 오를 거니? 수학을 못해서 조금 미뤄뒀다 하려고요. 제가 국어가 너무 딸려서요. 그러다 계속 미뤄두면 지구과학이든 사탐이든 그 학생들은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사탐도 지구과학도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어머님들이 사실 대치동 어머님들 사이에서 제가 어머님들 공부 좀 해보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잘하셨잖아요. 반복해서 두세 번 보는 거 기본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애들이 그걸 귀찮아서 안 해요. 기출을 풀고 나서 3번 봤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 되게 팩폭러거든요. 너는 기출을 한 적이 없어. 너 기출 선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충격 먹어요. 저 몇 번 돌렸는데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되게 빨리 풀려고 기억이 아니네? 제껴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싹 지워요. 그러고 나서 남는 걸로만 풀어요. 그러면 중요한 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3번 했다고 얘기해요. 멍치지 말라고 그래 제가. 너는 기출을 했으면 이걸 틀릴 수가 없어. 서바가 진짜 지구과학은 문제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문제 사서 풀 필요가 사실 없어요. 문제 난이도가 너무 떨어져요. 질이 나빠요. 나쁜 문제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서바이벌은 초반부터 냈던 출제진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잘 내요. 심지어 제가 올해는 너무너무 칭찬을 했어요. 뭐 제가 칭찬한다고 저한테 뭐 차 한 잔 사주고 뭐 치킨 하나 사주는 거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저희 몰라요. 분리돼 있어서. 그런데 올해 평가원 분석을 너무 잘해서 문제를 잘 낸 거예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서 문제를 잘 내는 거예요. 진짜 잘 내요. 평가원 포인트를 딱 살려서 문제를 내서 어렵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 늘어서 매번 오류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문제는 이건 풀지 마, 이건 나쁜 문제야, 이거는 안 좋아, 풀지 마라고 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었는데 거의 없었던 해예요. 거의 몇 회차마다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 엔제들은요 이렇게 만들어요. 문제 낼 능력이 없을 때 무조건 기존 패턴대로 풀면 틀리게끔 문제를 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평가원에서 나왔던 대로 문제를 풀어. 그럼 틀리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어때? 니네 틀리지? 그럼 애들은 혼란이 와요. 이렇게 푸니까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걔네들을 풀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는 평가원에서 내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사고는 수렴이 안 되고 발산적 사고를 하게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답이 안 나와요. 그건 되게 나쁜 문제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측으로 풀어대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겨울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1년 하시면 지구과학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 물화생만 해서 지학 안 해.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 5월부터 온 애도 기숙에 민사고애가 왔는데 막 와서 울어요. 남자애가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남자애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난 오은영이 아니야. 나 홍은영이지.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상담을 하니. 제가 기숙학원을 가면 12시 반까지 못 와요. 밤에. 애들이 붙들고 하도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기숙 애들 진짜 불쌍하거든요. 2주일에 한 번 전화를 받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면 막 선생님 붙들고 맨날 질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 1시에 맨날 집에 왔어요. 전 맨날 이제 원장님 만나면 제 얘기하려고 돈 더 받아야 된다.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 3시간씩 질문하다 왔는데 이 친구도 다 맞았어요. 이번 거. 아니다. 하나 틀렸어요. 왜 제가 그게 기억이 나냐면 번호가 너무 하나가 많이 나오더래. 그래서 바꿨다가 저한테 욕을 먹었거든요. 이 친구도 나중이 돼서는 막 울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친구인데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 그냥 물토할까요? 막 이러다가 아니에요 이걸 할까요? 막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공부만 하시면 1년 동안 뭐 5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좀 바탕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선행이 없어요. 누가 지구과학을 중고등학교 때 선행한 애가 누가 있어요. 그죠? 그나마 해봐야 뭐 내신 조금 한 건데 아시잖아요. 벼락치기라 가지고 휘발성 지식이에요. 금방 날아가 가지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부족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는 지구과학은 개념 수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되게 저 수업은 수업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 알아듣는 말로 어려운 말로 현학적인 말로 막 못 알아듣게 오늘 수업 뭔가 배운 것 같아 남은 건 없지만 못 알아들었는데 그건 내 잘못이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아주 어려운 걸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계속 숙제가 밀려요.
이해가 안 갔으니까 숙제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막 아, 얘가 숙제를 안 해. 막. 그래서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 그럴 수 있다고. 자기 수준에,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개념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구과학은. 그 개념부터 하시면 2등급까지 가는 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념 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 원래 외대부고 학생들이 제 걸 많이 듣고 이제 그 뭐 서영고든 뭐 이렇게 상상고든 국일고든 학생들이 많이 듣기는 하는데 보세요. 6모 때 애가 5등급인 채로 온 거예요. 5등급이었는데 지금 높은 2등급. 그러니까 2개 틀려가지고 요렇게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저 이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은 아예 안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으로는 전혀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시킨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려줘가지고 맨 앞에서 들었던 학생입니다. 여기 보면 3월 원래 17점 맞았다고 나오죠. 굉장히 뭐 잘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해요. 기출이 탄탄해야 된다. 원리를 탄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9월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수능 때 쉬웠지만 뭐 요래서 잘 봤다. 그 다음에 요걸로 기출을 정립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처참한 저 되게 많이 들어요. 저 작년에 691이었는데요. 선생님 저 5였어요. 저 4였어요. 4등급이었어요. 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애들이 전 왜 그랬을까요? 수능날 긴장해서였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100%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지구과학은 3등급 이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2등급까지 가는 건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가 아예 없다라는 걸 1년을 공부하고 나서도 저한테 와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기출을 강조하고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지금 이제 뭐 만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묻고전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진짜 제가 DC를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되게 욕도 많이 쓰고요. 이상한 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저 되게 욕 안 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런 말을 썼다고 생각하면 제가 예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봐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보세요. 가이아 뭐 퀄 어떤 별로면 딴 거 풀게. 그랬더니 왜 제일 상탄데 왜 이거 안 풀고 있냐. 진짜 평가원 틱하다. 요게 이제 학생들 특성이고요. 이런 거 약간 이제 욕 섞인 건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 때는 뭐지 싶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념 수업을 하면 애들이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지?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학생들이 요새 약간 대학생 형들이 가르쳐주는 스킬 위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럼 개념을 설명했을 때 저거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전 답답하겠죠.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념을 안 듣고 수업을 하러 왔지? 제가 그래서 저희 카페에다가 중요한 개념들 다른 데서 잘 안 가르치는데 제가 쓰는 방법들 이런 애들을 다 일부러 올려놔요. 카페에다가. 저희 카페는 외부 애들이 못 들어와요. 제가 홍보하고 이러려면 인터넷으로 막 작업하고 그러려면 막 열어놓고 막 인스타하고 여기 지구 쓰고 막 이런 거 하겠죠. 춤도 추고. 그런데 제가 좀 엄마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저희 애들만 잘하면 되니까 일단 내가 맡겨진 애들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다 올려둡니다. 그럼 아이들이 언제든지 복습해서 볼 수 있고요. 얻어갈 거 많다.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자습하려고 했대요. 자기는. 이제 너무 수학해야 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듣고 있다고 수업을.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이제 여기도 욕이 있어가지고 뭐 같이 어려워. 뭐같이 어려워. 또 개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준 애들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뭐 녹여서 설명해 준다. 뭐 가야 뭐 여기서 어려운데 도움이 된다. 쭉 있는데 제가 이러니까 안 본다고요. 홍준마가 말아주는 가이아 보이고 이게 뭐야 홍준마라니. 옛날에는 대치동 박보영이라 그러더니 그다음에 여기도 인상도 주마가 주머니처럼 생겨서 든든하다고. 이 지구과학의 원형이라고 애들이 하도 저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 상담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시험지를 들고 오라고 해요. 제가. 어떤 학생이 5개월 만에 왔어요. 자기가 실무만 풀었대요. 실전 모의고사만 푼 거예요. 어려운 거 막 구해서 푼 거죠. 5개월 만에 얘가 불안해서 왔대요. 선생님이 그때 상담해 주실 때 불안하면 다시 와라 라고 했대요. 너무 잘하니까 너는 지금 실력이 좋으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양치기를 해도 된다. 그런데 느낌이 조금이라도 쎄하면 와라. 근데 그 친구가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걔는 그대로 풀면 4등급이에요. 3주도 안 남았는데.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실무만 풀었대요. 실무들이 최근에 쉬운 문제들을 넣으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쉬운 문제도 꼬고 기본이 안 돼 있는 문제들을 막 넣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만 풀다 보면
요새 애들 4페이지 못 풀잖아요. 저희는 4페이지 문제만, 킬러 문제만 따로 매주 그냥 무료로 나눠줬어요. 만들어서. 진짜 퀄이 좋아요. 거기서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P 가야 모의고사 좋다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4페이지는 3문제 정도는 그냥 풉니다. 문제가 뭐냐면 앞 페이지에서 틀려요. 앞 페이지에서 2문제, 3문제를 틀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 점수가 안 나오죠. 걔네들이 그게 나중에 수능 때 틀리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얘기해요. 개념 공부를 계속 안 했으니까요. 계속 걔네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시면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들 아시죠? 반복하는 거 진짜 싫어요. 이과 애들이 보통 반복하는 거 외우는 거 싫어서 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빈칸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OX로 넣어요. 똑같은 건데 얘네들 다지선다로 넣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출이랑 똑같은 자료인데 저희가 엔젤을 만들어서 넣어요. 그럼 애들이 나 이거 풀어봤어. 근데 풀면 틀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뭐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루트가 겨울방학 교재인데 얘네들을 하고 나면 개념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숙제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6월 달에 어떤 학생이 와서 제가 루트를 2권을 안 풀었대. 12권 중에. 그 2파트에서만 틀렸대.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2개 풀러가요. 이러면서 갔어. 그래서 요게 굉장히 개념 잡는 데는 기출문제지만 그냥 주면 번잡스러워가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보시면 저희는 기니디 다 빼버려요. 애들이 이거 하도 날려서 풀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인데 다 찍어놨어요. 모든 해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바로 언제든지 1년 내내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핸드폰이든 아이패드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문제가 똑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그냥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완전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거를 표로 되어 있던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프로. 근데 애들은 이게 같은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이 시선을 계속 세뇌해서 1년 동안 가르쳐야 이 문제 이거 바꾼 거네. 요 기출 바꾼 거네. 라고 해서 딱 집어내고 바로 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딱 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이렇게 레벨하고 팁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N 들어있는 애들은 다 저희가 문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쉬어요. 거의. 아직까지도 뭘 만드냐 그러는데 매년 애들이 수준이 다르고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 다르니까요. 요게 이제 제 시간표인데 원래 있던 시간표에다가 다원 교육이 아주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에 저 막 저녁 수업 없다 되게 좋아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포 시대 이제는 갑자기 고3반이 생겨가지고 뭐 됐는데 여기로 다원 교육에서 수업을 많이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반포시대 이제 해갖고 와가지고 제 시간표를 빼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카톡 채널이 있는데 가이아 연구소. 가이아가 대지의 여신인 거 아시죠? 대치동지약. 여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대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놀릴 것 같다고 대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이아라고 하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외대부 학생이 만들어준 건데 카톡 채널을 조고에다 이렇게 찍어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 채널에다가 그냥 가이아 연구소 치셔도 어머님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저희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따온 건데요. 보시면 학생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거 질문을 남겨둔 거예요. 보통 조교들이 하거나 시간이 되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제가 바로 반말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냥 학생들은 제가 했는지 몰라요. 다만 반말이다. 그럼 선생님이 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보통 조교들이 답변을 해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애들이 뭐 다시 와서 풀어라, 뭐 숙제라 이러기에는 고3들이 시간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공부를 할 의욕이 있는 학생은 저한테 오면 100% 성적이 오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시대인재 제종에서도 제일 높은 반들을 제가 들어가요. 까다로운 반들이기 때문에 항상 수능 만점자나 뭐 이런 학생들도 저희 반에서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또 이제 지학 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재미없으실 수 있으니까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원의 첫
시작이라 저도 굉장히 떨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막내가 고1이라 설명회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막 일하면서 들었어요. 짧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길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말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안 그러면 아마 이렇게 오래 그냥 수업을 했으면 지겨워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을 정말 예뻐하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진짜 많이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뭐 꼭 지금 아니더라도 물어보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저희가 금방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